150개 국가의 항공사와 정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항공기 제조회사이자 전 세계 2위의 방위산업 회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 우량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임연구위원 박광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선글라스가 어울릴 것 같은 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 네, 노렸습니다. 금일 준비한 종목은 보잉이고요. 민항항공기는 물론 로켓, 위성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항공기 제조회사이자 전 세계 2위의 방위산업 회사입니다. 민항기의 역사를 봐서도 보잉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민항 시장은 사실 두 개의 회사가 거의 과점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잉이 가장 선두권의 업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행기 역사를 배울 때 보잉 747 이라는 모델로 맞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배웠었고, 지금은 또 저가 항공 라인에서는 737이라는 모델을 많이 쓰더라고요. 737 같은 경우에가 보잉에서 가장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데 737 맥스라는 신기종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던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항기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렇게 뭐 항공, 우주산업, 방산 쪽까지 건드리는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보잉은 상용 비행기 부문하고 방위산업, 우주안보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용 비행기 사업부는 737, 747, 767, 777 등의 이제 민간 항공기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의 수출액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150개 국가의 항공사와 정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메이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종이 어디실 것 같으세요? 항공산업이죠. 아무래도 항공여행산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정확히 좀 어떤 영향이 생겼을까요? 항공 승객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대략 한 47억 명 수준의 항공 승객수가 유지가 됐었는데 네. 22억 명 수준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21년이 돼도 2019년 대비해서 한 70%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전망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졌을 때는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항공산업에서 얼마나 좀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항공산업에서 창출하는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688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285조 원까지 급감을 했고요. 2021년은 2019년 대비해서 한 60% 조금 넘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행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에 따르면 올해 항공교통량도 63% 정도 급감을 했고요. 관련 업계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사도 있고 운송하는 업체들도 있겠고요. 대략 4,190억 달러, 원화로 치면 한 500조 규모의 적자가 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2023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항공 수요가 2019년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했었는데 네. 불과 두 달 만에 2024년으로 1년 더 전망치를 좀 하향하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좀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었나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에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약 250억 달러, 원화 규모로 한 30조 정도 되는 규모를 풀었고요. 화물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40억 달러, 한 5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도 2021년 1월까지 전액 면제를 해주는 등의 혜택을 좀 줬는데요. 지원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를 해라. 자르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었었는데 이 기한이 9월 30일까지고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그림으로 가면서 업계는 정부에 추가적으로 좀 지원책을 요청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만약 추가 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하면 이제 실업 대란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 항공사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10월부터 감원할 계획을 좀 밝혀왔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 아메리칸 항공도 한 2.5만 명 정도의 해고 계획을 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주항공이 처음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했었는데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수 포기를 했죠. 전방산업의 이런 급격한 악화는 동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좀 다른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737 맥스 운항 관련된 재개 불확실성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8년도 10월에 처음으로 동사가 만들었던 737 맥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곧 이어서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도 동일한 737 맥스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 정지를 먹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잉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함을 인정을 했고요. 네. 향후 언제 승인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FAA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환경까지 왔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 결함까지 숨기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랜드력에도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게 되면서 고객사의 항공기 취소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의 순수주량이 마이너스 398대입니다. 대부분이 다 737 맥스 기종이고요. 2020년 맥스의 인도량은 0대였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는 20년 1분기 기준으로 450대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 같은 영향으로 이제 1분기까지만 해도 수주 잔고가 한 5천여 대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2분기 기준 4,500대 수준까지도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지금 이 수주 잔고 중에 737 맥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인가요? 동사의 수주 잔고 중에서 약 80% 수준이 다 맥스입니다. 대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맥스의 운항 재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에게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잉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737 맥스의 운행 재개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항공청인 FAA는 동사의 737 맥스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좀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개선이 되면 승인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조건을 건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보잉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되지 않을까요? 승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사에게는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450대 가량의 재고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약 90억 달러 규모의 캐시인이 전망이 되거든요. 재무적인 리스크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 현금 흐름에서 개선되는 그림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2021년 연간 기준 흑자 전환도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737 맥스의 사활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월에 한 4대 정도의 생산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네. 재개가 된다면 2022년 월에 31대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유동성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조달을 한 걸까요?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31.6억 달러로 크게 하회를 했고요. EPS도 마이너스 4.79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2.54 달러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유출이 많았었는데요. 한 분기에만 53억 달러의 현금이 유출되는 이제 최악의 사태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자금 조달을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을 드리면 지난 5월에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에 현금성 자산이 동상 한 155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네. 이 같은 자금 조달로 324억 달러까지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전망을 좀 해봅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느껴집니다. 한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동사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넘치면서 250억 달러까지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시장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견해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동사의 다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장기적인 항공 수요가 유지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은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 20년 동안 커머셜 마켓 아웃룩에서 44,040대 정도의 비행기의 신규 및 교체 수요를 좀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의 위기만 잘 극복한다면 다시 항공산업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항공산업이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거라는 예측은 모두가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2000년에서 2005년에 출고된 약 15에서 20년 된 가량 노후화된 비행기들의 교체 수요가 2023년까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전망이 되거든요. 네로우 바디, 좁은 형태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 약 5천여 대, 와이드 바디의 굉장히 좀 큰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500대 정도 수준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걸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37 맥스가 풀려야 수주 잔고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보잉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간 여행기 시장에서 보잉과 양대 산맥을 겨루고 있는 에어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항공사는 동사와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제 보잉의 실패는 경쟁자인 에어버스에게는 반대로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어버스도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로바디 신형 항공기인 A320 네오의 신규 수주에 좀 제약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항공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도 제약이 생겼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14.4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상반기 수주도 1월에 이제 274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취소 및 딜레이 요청도 지속되고 있고요. 계획된 물량의 한 60% 정도 수준만 인도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보잉의 취소량은 그럼 정말 만만치 않겠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 및 주문 취소량은 더욱 큰 상황이고요. 이제 배송된 물량을 포함한 예정된 배송 스케줄 대비 대략 한 76%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쳤고 경쟁사가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악화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물이 들어왔지만 노를 저을 수 없었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스럽게도 경쟁사 에어버스 대비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항기 시장이 굉장히 큰 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 2019년 매출 기준에서 매출액의 약 34%가 방산에서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도 개량형 F-15의 신규 발주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보잉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느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될까요? 미 항공청의 737 맥스 승인허가 이벤트를 예상한 플레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크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경에 백신의 대규모 임상 결과가 많이 예정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결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FAA에서 737 맥스에 대한 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좀 추가로 지연되거나 혹은 각국 항공 당국에서 비행 승인 거절 등을 좀 할 수 있는 리스크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일단은 737 맥스의 승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재고 소진 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추이들을 좀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잉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737 맥스의 운항 재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항공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됐을 경우 보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 그리고 리스크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방 산업의 타격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737 맥스의 운행 재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 보잉 5글자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멀리 봐 보잉. 멀리 봐야죠. 예.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보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공 입술이 바짝바짝 나요.